안녕하세요. 밴쿠버 신규 분양 퀸 서수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뿌리니 절대 지켜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내가 주택 구매를 위해서 현재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팩트 체크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거에 맞게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그 목표를 위해서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소 좀 뼈 때리는 그런 아픈 강의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밴쿠버에서 주택 구매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분, 두 번째는 모아놓은 돈, 세 번째는 안정적인 수입입니다.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신분은요, 캐나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이셔야 됩니다. 물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주권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주택 구매가 가능하시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 막대한 세금, 외국인 취득세 20%를 내시면서 구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영주권 받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구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저금해 놓은 돈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다운 페이먼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서 그냥 뺄 수 있는 현금, 유동성 있는 현금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내가 살려고 하는 집에 한 20% 정도는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세이빙한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께서 금전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부모님께 받은 그런 기프트가 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안정적인 수입인데요.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살 때는 내가 돈을 다 현금으로 주고 사지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요. 그럼 그 말은 그 대출 기관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돈을 빌려주겠죠. 빌려준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지가 굉장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 수입은 내가 회사에 다니면서 받는 샐러리 그런 인컴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그런 수입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를 다니신다라고 하면 permanent full-time job이어야 되고요. 그 말은 내가 페이첵을 한 달에 2번씩 보통 받잖아요. 그때 근무한 시간이 80시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프로베이션 기간이 끝난 그런 안정된 직장이셔야 되고요. 만약에 사업을 운영하신다라고 하면 사업은 다들 아시겠지만 약간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직장인은 그냥 꼬박꼬박 월급을 받으니까 대출 기간에서 매우 좋아하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다 보니까 보통 2년 동안의 그 사업을 운영을 한 그 T1을 봅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의 사업을 운영했던 그런 세금 신고 보고한 내역이 있으셔야 되고요. 이 외에도 뭐 신용 점수가 좋아야 되고 아니면 빚이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학생 스튜던트 론이라던가 아니면 자동차를 대출한 그런 금액이 없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물론 신용 점수가 좀 낮아도 아니면 빚이 좀 있어도 대출을 받으실 수는 있고 주택 구매를 하실 수는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대출 금액이 적게 나와서 지금 현재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 맞는 그 금액대의 대출을 받으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주택 구매를 위해서는 첫 번째 캐나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이상의 신분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내가 세이빙 해놓은 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된다. 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는지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메트로 밴쿠버의 좀 평균 값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집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소득과 그리고 주택 금액의 격차가 매우 심하다라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 볼게요.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그 평균 하우스홀드 인컴, 이게 뭐 맞벌이가 될 수도 있고 외벌이가 될 수도 있는데 평균 하우스홀드 인컴이 약 7만 5천 불 정도에서 8만 불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뭐 빚이 전혀 없고 그리고 신용점수가 괜찮다라는 가정하에 내가 버는 연소득, 연봉의 한 4.5배 정도의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7만 5천 불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7만 5천 불 곱하기 4.5 이렇게 하면 33만 7,500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반올림해서 34만 불 정도의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내가 10만 불을 저축을 해서 이제 그걸 합쳐가지고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 약 44만 불 정도의 주택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4억 5천 요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이 정도의 금액은 사실 메트로 밴쿠버에서는 원베드 겨우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금액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싱글로서 싱글 인컴을 가지고서 주택을 구매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커플이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친구 아니면 형제 자매 이렇게 같이 아니면 부모와 자식이 같이 주택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소득보다는 두 사람의 소득이 훨씬 더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주택 구매를 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먼저 여러분이 영주권자, 시민권자다라는 가정하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세이빙 해놓은 돈 거기에다가 내가 버는 연봉의 4.5배를 곱하면 그걸 두 개를 이제 더하면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의 그 예산, 버짓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지금 계산을 해보세요. 생각보다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의 예산이 작아서 깜짝 놀라셨죠? 이제 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볼 건데요. 아마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고 좀 응원을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약간 인생 선배? 제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저보다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인생 선배, 언니, 누나로서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밴쿠버에 있는 화물 항공기 운송 회사에서 파일럿 부기장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당시인데요. 그때 제가 연봉이 33,000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3,000불은 여러분 아마 그냥 모든 직종의 엔트리 레벨 정도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제 친구가 스시집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도 33,000불을 벌었고 저도 33,000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럼 한 달에 2,200불, 2,300불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페이첵으로. 그러면 사실 뭐 렌트비 내고 생활비 내고 하면 돈이 남는 게 없어요. 세이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박명수의 그 명언 아시죠?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혀 뭐 돈을 세이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열심히 이제 돈을 너무 이제 비싼 부동산 여기 이제 밴쿠버 지역이다 보니까 열심히 또 이것저것 많이 했죠. 뭐 사이드 잡으로 일도 하고 그리고 온라인 강의도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 뭐 홈스테이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부업을 좀 늘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남들이 이제 쉴 때 부동산 일을 하면서 투잡을 이제 유지를 해 나갔죠. 그래서 2021년 저의 세금 보고는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걸로는 여전히 33,000불이었지만 제가 2021년 그 해에 세금 보고를 한 저의 수입은 9만 불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9만 불이 넘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훨씬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이게 불과 3년, 4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주택 구매가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고민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게, 우선 내가 평균인지 봐야 돼요. 아까 평균이 하우스홀드 인컴이 75,000불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75,000불 정도를 버는 그런 직장을 가지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내가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이렇게 커리어를 계속 쌓아 나가면 원하는 그런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종에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33,000불에 정말 박봉의 파일럿 일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지금 현재 에어캐나다 익스프레스라는 에어캐나다 국내선을 운행하는 그 회사의 부기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연봉이 뭐 예전에 33,000불에서 지금 70,000불로 뛰었고요. 그리고 제가 뭐 기장으로 승급을 하면 이제 10만 불은 기본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거기에다가 앞으로 계속 꾸준히 커리어를 쌓아 나가면 뭐 나중에는 1년에 20만 불, 30만 불까지도 벌 수 있는 그런 직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 구매보다 오히려 나 자신한테 투자를 해서 나의 연봉, 나의 수입을 늘려가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세컨잡이나 부업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사업이나 이런 구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남들 쉴 때 쉬고 놀 때 놀고 돈 쓸 때 쓰고 휴가 갈 때 휴가 가고 하면 남들보다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저는 처음에 시작을 한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말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 겨우 따라갈 수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뛰어넘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또 희생을 해야 됐습니다. 뭐 잠도 줄이면서 했고, 쉬는 날도 없었고, 여러 가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서 뭐 그러면서도 친구 만날 거 만나고 뭐 쉴 때 쉬고 하는 거는 사실 사치인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work life balance 이런 것들 전혀 없이 계속 생활을 하였고요. 이제는 그게 너무 익숙해진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특히 이제 20대, 30대 분들 이제 막 영주권 따서 캐나다에서 이제 새로운 라이프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충분히 너무나 열심히 잘 하셨고요. 이제 앞으로 더 여기에서 멋진 삶을 꾸려 나가시기 위해서 조금 더 크게 꿈을 가지고, 그리고 그 꿈을 내가 원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룰까, 이런 것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시면서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시고 앞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살면서 느낀 점은, 사실 한국 분들만큼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없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되게 우리 경쟁 사회에서 열심히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때 노력했던 것만큼 여기 와서 하시면 사실 누구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저는 한국 분들에 대한 그 강인한 의지, 그리고 노력하는 그 자세, 그런 애티튜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하나 잡고 열심히 하면 충분히 잘 성공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 좀 주절주절 긴 제 얘기로 빠졌는데요. 오늘 강의, 세 번째 강의, 현실 팩트 체크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네 번째 강의 시간에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택 구매를 위해서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 목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